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토속신앙과 무속신앙의 차이점입니다.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설명하기엔 애매했던 두 가지 개념.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제대로 구분하고 한국 전통 문화의 뿌리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설명만 하면 지루하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고 중간중간 진짜 무속인이 말해주는 리얼한 경험담과 학자들이 말하는 관점을 함께 넣어서 흥미롭게 풀어가 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닮은 듯 다르고 같은 듯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보면 친구들에게도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영상의 끝에는 진짜 무당이 말해주는 무속신앙의 오해 탑3도 정리해드릴게요. 옛날 옛적 사람들은 왜 신을 믿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알 수 없는 자연현상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비가 안 와서 농작물이 타 죽을 때, 전염병이 돌아 가족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때 생겨난 게 바로 토속신앙, 다시 말해 지역 고유의 신앙입니다. 산에는 산신이 있고 마을 어귀에는 당산나무가 있고 우물에는 용이 산다고 믿었죠. 즉, 자연과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신앙체계예요. 토속신앙은 특정 교리나 경전이 없고 지역마다 다르게 발전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역 중심의 자연신앙, 그게 바로 토속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무속신앙은 뭐가 다를까요? 무속신앙은 샤먼, 즉 무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토속신앙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무당은 신과 인간을 잇는 매개자예요. 신을 모시고 의식을 주관하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즉, 무속신앙은 무당이 주도하는 종교적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신내림이라는 특이한 입문 과정이 있고 정해진 절차와 구성으로 굿이나 제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속신앙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 중심이라는 점이에요. 아이를 갖고 싶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조상 꿈을 꿨어요. 같은 문제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무속신앙은 개인의 삶과 더 밀접하고 실용적인 면이 강합니다. 토속신앙이 자연과 공동체 중심이라면 무속신앙은 개인과 신의 관계 중심이죠. 이 차이 꽤 크죠? 자, 정리해볼까요? 토속신앙은 지역 중심의 자연 숭배, 무속신앙은 무당을 통한 신과의 소통입니다. 둘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산신제를 지내는데 무당이 주관할 수도 있죠. 이건 토속신앙과 무속신앙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두 신앙이 오래도록 공존하며 융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뿌리부터 보면 각자의 특징과 역할이 뚜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무속신앙은 굿, 제의, 신내림 등 체계화된 종교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되어 있어요. 반면 토속신앙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이어온 전통과 믿음이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럼 누가 언제부터 이걸 연구했을까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의 종교와 민속을 연구한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속학자들은 무속신앙은 한국 고유의 샤머니즘이며 토속신앙은 민속신앙의 일부라고 정리했죠. 그러나 무속신앙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속은 오랫동안 비주류 숨겨야 할 것으로 여겨졌고 무당도 차별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무속도 하나의 전통 문화로 인정받고 있고 굿이나 제의는 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해요. 이제는 미신이 아니라 문화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처럼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진짜 무속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속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거죠. 실제로 굿을 의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절망의 끝에서 위로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종교일까요? 아니면 치유의 과정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속신앙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보다 해소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속은 오히려 상담이나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어요. 결국 무속은 인간의 불안에 대한 심리적 대응 시스템이기도 한 셈이죠. 토속신앙은 어떨까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제를 지내며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것. 이건 일종의 사회적 유대감 강화의 역할을 합니다. 두 신앙 방식은 다르지만 인간에게 꼭 필요한 정서적 지지였던 거예요. 이제 해외와 비교해 볼까요? 전 세계 모든 지역에는 토속신앙과 유사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부족신앙, 남미의 안데스 문화,
일본의 신토도 한국의 토속신앙과 유사하죠. 무속 역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존재합니다. 몽골, 러시아의 시베리아, 심지어 북유럽의 바이킹 문화까지도 샤먼이 있었어요. 즉, 무속은 보편적 종교현상이라는 거죠. 한국의 무속신앙은 특히 여성 무당의 비중이 크고 신내림이라는 독특한 의식이 있어 세계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외국 학자들도 한국 무속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어요. 이처럼 무속과 토속은 우리만의 독특함이 있지만 동시에 인간 보편의 믿음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도 무속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를 들어 시험, 결혼, 사업 시작 전에는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시대에도 무속 앱이 존재하고 유튜브에는 무당 채널도 수백 개가 넘어요. 이건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한 사회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방법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굿을 비밀스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콘텐츠로 소비하는 시대가 된 거죠. 다만 그만큼 무속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도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 무속인인지 사기꾼인지를 구분하는 눈도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무속신앙에 대한 오해 탑3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무속은 미신이다.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 무속은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시스템입니다. 둘째, 무속은 무당만의 것이다. 아닙니다. 무속은 무당뿐 아니라 신을 믿고 굿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입니다. 셋째, 무속은 과거의 유물이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대인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과 욕구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무속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거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토속신앙과 무속신앙, 이제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각각의 신앙이 왜 생겨났고 어떤 의미를 가지며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 깊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